8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공포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폭락할 것 같고요. 실물경제가 폭락할 것 같고, 미디어와 그리고 가격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타짜들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미디어를 필터링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필터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개수를 모아가기에 XRP는 719원, 비트코인은 3,580만원, 자, 2천만원 찍고 4천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알트코인은 박살나서 찔끔 반등해 있다. 주식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있다. 환율은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이다. 위안화 약세이다.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해 있다. 이 상황에서 미디어가 온통 공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탐욕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XRP의 가격 718원입니다. 사기 싫죠? 그쵸? 이럴 때 여유자금이 있어도 빠지고 지지부진하면 사고 싶겠습니까? 올라가면 사고 싶잖아, 인간 마음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투자에서 거의 80%예요. 80% 이상. 환호에 찬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강력하고. 모든 투자가 다 그렇습니다. 지지부진하고 횡보하는 기간은 무지하게 길죠. 사실 근데 지지하고 횡보하는 기간장에서 개수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현금화시키는 다가오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처럼 정말 모으기 싫을 때, 쳐다도 보기 싫을 때, 왜? 가격과 미디어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우리는 그 의도와 맞물려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답안지는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내년도 상장사 법인세 40%가 줄 듯하다. 이유는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 악화다.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법인세가 40% 이상 줄 듯하다. 그러면 실적 또한 완전히 급감했겠지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더불어 반도체,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즉 D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대한민국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도 원달러 환율에도 많은 파급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요 기업 법인세가 2022년 상반기에 7조 1천억 원에서 2022년도에서 올해 상반기에 2,400억 원. 좀 얼마나 쪼그라드는 거죠?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10분의 1 정도도 아니고 7조 1천억에서 2,40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납부를 안 하는 것마냥 못하는 거죠? SK도 1조 4천억에서 4,700억, 포스코홀딩스도 1조 900억에서 4,100억, SO일도 7,100억에서 781억 원.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쵸?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부채 슈퍼사이클, 중국을 습격하였다. 그리자 금융 부실 수면 위로. 위기의 중국 경제, 몰려오는 회색 코뿔소. 그림자 금융 이야기죠. 회색 코뿔소. 이 말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림자 금융, 부채. 기업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채가 압도적이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는 못 버텨. 개미들, 눈물의 손절매, 차이나 펀드런 공포. 중국 부동산 위기에 차이나 펀드런. 10조 원 중국 펀드 초비상이다. 설정액 한 달에 4,277억 원 급감했다. 최근에 하루 300억 원씩 이탈하고 있다. 계속해서 공포가 미디어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물가 2% 목표 수정론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3%, 페드 3%로 조정이 적절하다. 숫자 집착하다가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 물가 타켓 범위를 2%까지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긴축이 심해지니까 3%까지만 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즉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곧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쵸? 이 부분은 긍정적이야. 이미 물가 2%는 못 맞춰. 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아만큼 깎았어. 양털 깎다가 양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들이 팔하고 다리가 하고 다 몸통 알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쵸?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
몸통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키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게 터지는 기간은 언제다?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 뒤로 밀릴 수도 있어. 좀 땡겨줄 수도 있어. 그건 누구도 모르죠. 노벨 경제학장, 그리고 그걸 설계하고 시행하는 애들. 사실 전 세계의 지배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그 시기를 정할 테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온통 미디어에서 악재가 쏟아질 때,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계속해서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왜? 시장이 1000배 이상 커지니까 그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또 비트코인 캐시처럼, 또는 가격이 급등할 때처럼 미친 듯이 떠가지고 또 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수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플 소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리플 스웰 2020년입니다. 리플 스웰 2020 CBDC Driving Toward Digital. 여기 연사로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의 울리치 빈드세일, 이분께서 연사로 나섰어요. 유럽 중앙은행의 리플 스웰 2020에.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 야,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구조대로 움직이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진장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100개짜리이기 때문에. 얘기가 끝났다. 설계 작업이 끝났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BIS, 국제결제은행의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여기 보시면 의장으로 누가 있냐? 체어 보이시죠?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울리치 빈드세일, 이분이 의장으로 있다.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는 당연히 리플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었죠. 뭐 스위프트, RTGS 글로벌, 마스터카드, 피넬리티, 뭐 CLS, 중국 결제망의 CIPS, 그리고 더 클리어링하우스, 아프리카의 결제망, 뭐 중국의 국유은행, 도이치뱅크, 뭐 기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핵심 결제 인프라가 다 참여했는데, 여기 의장으로 울리치 바인드셀, 이분이 바로 리플 스웰의 2020의 CBDC 관련한 연사로 나왔었다. 무엇을 뜻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한마디로 정의해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항상 말하죠?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그 가는 가격대는 다 다르겠죠. 도착지는. 저는 목표 가격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방송 때마다 드리고 있죠? 그냥 해치 차원에서 묻어둘 생각이다. 돈이 필요하면 찔끔찔끔 팔아서 쓰겠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쵸? 세상 사람들이 XRP와 리플이 어떤 것을 하는지, CBDC가 뭔지, 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인지를 하고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게 되면 이 시장은 이미 몇백 배 이상 커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때 들어오겠죠. 그렇구나 하고.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뭐죠? 퍼스트 무버입니다. 아시겠죠? 개척자이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에서 리플, XRP는 국경 간 거래 유망한 주도자이다.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 그러면서 보고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처럼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리플사와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사와 리플을 국경 간 거래에서 유망한 선구자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XRP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전에 암호화폐를 승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바로 그 보고서로 가보시죠. Financial Stability Review 2022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성 보고서. 여기 자, 코인과 토큰이라 불리우는 일반 암호화 자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것은 없지만 암호화 자산의 정의는 개인적으로 발행된 자산, 통화 또는 토큰, 제품 및 자금을 나타낸다. DLT,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서 암호로 보호되고 배포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다. 여기에 분산원장이 또 한번 언급이 되고 있죠. 다만 코인과 토큰, 암호화폐 자산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부분은 많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그러면서 리플과 XRP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무적인 작업, 리플의 XRP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아직 시장 규모가 국경 간 결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고작 1조 달러이다. 그 인프라가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간다. 리플과 XRP를 통해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그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1000배 이상 성장한다. 자, 이 보고서를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2008년도 파키스탄의 실시간 은행 간 결제 메커니즘, 파키스탄 유일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 탄생을 하였다. 결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거액 결제를 실시간 총액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다. 파키스탄 또한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이 보고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2022년 초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국내 디지털 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라이센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내의 본격적인 디지털 은행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규제 단계이며 은행의 디지털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2022년 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발전과 휴대폰 보급 확대에 힘입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비은행 금융권에서도 유망한 사업으로 떠올랐다. 임베디드 금융. 비금융회사의 금융기술의 내재화. 이걸 임베디드 금융이라고 하죠.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비금융회사. 이들이 콜라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이죠. 임베디드 금융은 다음 금융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23년 아웃소싱 계약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아웃소싱 위험 관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자, 이 도표가 나와 있죠? 파키스탄 실시간 은행 간 결제 메커니즘, 전자화폐 기관, 파키스탄 송금 이니셔티브, 결제 서비스 제공자, 결제 시스템 운용자. 출처는 파키스탄 중앙은행. 최근 금융권 디지털화의 진정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는 금융 서비스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언급됩니다. 종이 기반을 수단으로 사용한 지급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전자금융은 모든 주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활용이 엄청나게 향상되어서 고객 선호도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디지털 0과 1에 가치가 입혀진다. 여기에 가치를 입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분산 원장입니다. 종이에서 0과 1로 이동하는 거대 패러다임에 우리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자, 그러면 파키스탄 또한 리플이 이미 선점을 끝냈지요? 핵심만 살펴보시죠. 파키스탄 대형은행, 리플렛 클라우드 활용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송금 채널을 운영한다. 2021년 11월입니다. 파키스탄 대형 민간은행 중 한 곳인 알팔라 은행이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송금 채널 확보를 위해 아부다비 기반의 송금 및 외환 환전업체 루르 익스체인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 국간 송금은 리플렛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리플 솔루션이 양국 간 금융 브릿지를 강화하는 데 도입이 된다. 아랍에미리트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로 큰 송금 국가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2019년 9월 18일입니다. 파키스탄의 페이셜 뱅크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였다. 파키스탄의 페이셜 뱅크는 리플렛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은행은 파키스탄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의 블록체인을 사용한 최초의 은행이다. 파키스탄 최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파키스탄 중앙은행, 리플은 국경 간 거래 유망한 주도자이다. 자, 그러면서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파키스탄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함께 리플을 언급했고 이미 인프라 기조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되어 왔었다. 소송 관련 소식을 같이 한번 보시죠. 리플 측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내년 4월 1일에서 14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통보를 했었죠. 이걸 어제 바로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리플 측 변호인단 제임스 K. 필란 이 변호사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언제든 재판 가능하다고 재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는 일정 기간을 제외하곤 2분기 내에 언제든지 재판이 가능하다. 그 일정 기간은 4월 15일에서 19일, 5월 1일에서 7일, 5월 27일, 31일을 제외하고는 4월에서 6월 언제든지 재판이 가능하다. 일정 맞춰서 진행하자라고 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어떻게 보이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얘네가 정해낸 게 아니고 얘 뒤에 있는 애들이 저는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전 세계를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온통의 눈은 소송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게 2년 이상을 당하고도 끊임없이 소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치에 집중하셔야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현상에 집중을 하면 결국 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 중요하죠? 근데 뭐죠? 소송보다 배꼽절, 천곱절 중요한 게 뭐다? 가치의 확장이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치의 확장을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리플 스웰 2020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의 울릴치 바인드셀 이분이 참여했던 거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연 재해를 제외하고는요. 저는 다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애덤 스미스, 바로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필터링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전 세계의 문명은요. 보이지 않는 고래에 의해서, 고래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됩니다. 경기의 팽창, 경기의 수축, 경기의 다시 한번 팽창과 수축, 모든 시스템과 문명의 이동은 그들의 설계 아래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그 백데이터를 저는 방송 때마다 말씀드려 왔죠. 가장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 부분을 깊숙이 파보셔도 답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죠. 코로나 변이와 변종은 다릅니다. 코로나 다음번에 오는 팬데믹은요, 변이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변종이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또한 사스와 메르스의 변종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소송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가치에 집중하면서 지금처럼 사기 싫을 때,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공포가 뒤덮였었을 때 열심히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확률이 무척 높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퍼스트 무버입니다.